결혼할 때 돈이 중요해, 뭐 외모가 중요해, 뭐 키가 중요해, 건강이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진짜 딱 하나 꼽으라면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국어를 기반으로 한 교양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민지입니다. 네, 혹시나 맞춤법이라든가 책 추천 같은 게 조금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이나 인스타그램을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팔로워분들한테 제가 결혼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결혼을 결심을 했냐. 그래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치명적인 단점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서 이제 결혼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남편이 완전히 뭐 완벽한 사람이다, 정말 제 맘에 쏙 드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결혼을 한 게 아니라, 당연히 사람들 다 단점이 있죠. 저도 단점이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남편의 단점이 저한테는 뭐 그렇게 엄청난 큰 단점으로, 치명적인 단점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저 정도면 내가 뭐 감수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단점이었고, 제가 가진 단점도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저 단점은 별로 큰 단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느껴져서,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 결혼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저는 그 남편이랑 연애하기 전까지는 감정이 태도가 되는 사람, 금방금방 화내고 금방금방 성질내고 나 지금 화났고 나 지금 굉장히 불편하고 이거를 표현하는 데 집중하는 사람이었는데, 남편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너의 불편함을 해소하자, 우리의 불편함을 해소하자, 이런 대화가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게 굉장히 좀 우리 사이에, 또 그리고 우리 생활 전반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태도라는 그런 생각을 지니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어떤 갈등 상황, 어떤 문제 상황이 와도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점을 닮고 싶었고, 그래서 많이 노력하게 된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이 저한테 뭐 결혼할 때 진짜 중요한 기준 한 가지만 딱 꼽아봐라 라고 말한다면, 저는 무조건 대화로 갈등 상황이 해결이 되는지, 자기만의 입장을 이렇게 고집하지 않고 좀 너 입장 내 입장 생각해서 갈등이 해결할 의지가 있는 사람인지, 그런 걸 한번 봐라 라고 말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결혼할 때 돈이 중요해, 뭐 외모가 중요해, 뭐 키가 중요해, 건강이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진짜 딱 하나 꼽으라면 갈등 해결 능력, 이걸 하나를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도 정말 충분히 너무 이해를 하고, 사실 요즘에는 뭐 SNS를 통해 가지고 내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 아닌 나랑은 조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되다 보니까 기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아, 내가 이 상황에서 결혼을 해도 되는 건가? 자금을 좀 더 모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인 상황에서 결혼을 해야겠지? 이런 우려가 쌓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되게 결혼의 본질적인 점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어린아이가 저희한테 결혼에 대해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냐면, 가장 먼저 끼는 게 사랑이거든요. 사랑. 어른 두 명이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는 거야, 사랑을 해서 함께 살기로 약속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저는 정말 사랑과 신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청년들이 너무 바쁘고 조금 스펙이 어쨌든 객관적으로 보이는 수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우려하고 걱정하느라 마음껏 사랑할 기회를 좀 놓치는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선뜻 마음이 가다가도 직업은 안정적인가? 이 사람 노후 대비는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걱정하게 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자꾸 끼어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어떤 뭐 개인의 가치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터뷰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약간 낯가름스러운 말이긴 한데, 정말 사랑은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뭐 반려자, 배우자가 있다면은 정말 사랑의 힘을 믿고 다음 스텝으로 나가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조건도 중요하지 않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안정적인 직장도 중요하고 외모도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이 조금 그런 부분이 모자라도, 혹은 내가 그 부분이 조금 모자라도 그 부분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자라는 부분을 맞춰가면서 살 수 있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청년분들은 정말 걱정 없이 마음껏 좀 한번 사랑하고 연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걱정했던 것보다 너무 좋아요. 저희는 아이를 낳으면 당연히 아이에게 저희 부부의 관심이 가기 때문에 저희 부부의 관계는 소원해지겠다라는 생각으로 임했었는데, 출산을 해놓고 나니까 이 아이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우리 가족이 좀 더 끈끈해진 것 같아요. 부부가 둘 다 서로 이 아이를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서 한번 키워봐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공동의 목표가 생기게 되는 거고, 그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저희 둘 다 이렇게 약간 으쌰으쌰 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신체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왜냐면 저희 남편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어찌됐건 이렇게 외부 촬영이 있거나 하면은 아이에게 일정을 다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배려해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신생아 때는 정말 그 아이가 밤낮 없이 깨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자야 우리가 다음 날에 이제 일과를 수행하고 일을 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애기 나중에 낳자고 했지 뭐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둘 다 이게 아이를 키우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쟤도 힘쓰는 걸 알고 나도 애쓰는 걸 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맞춰가면서 이제 서로 이제 뜻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 친구가 일찍 잠들어도 그냥 눈 감아주고 뭐 그런 마음이 좀 더 생겨서 관계는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요즘 진짜 너무 예쁠 때인데 이렇게 시키지 않았는데 걔가 제 표정을 보고 따라할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이 너무 귀엽고, 제가 저희 아이한테 알려주지 않았는데 제 버릇을 똑같이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잘 때 비비거든요, 다리를. 저희 아이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때. 아, 진짜 정말 유전자 너무 신기하다고. 저를 닮은 모습이 보일 때 너무 사랑스럽죠. 요즘에 가장 최근에 배운 단어가 이제 블루베리를 너무 좋아해서 블루베리 조금 약간 버겁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실외에 애를 데리고 나와서 노는데 애기가 너무 시끄럽게 해서 주변에 이제 민폐를 끼칠 것 같은 상황,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감정이 약간 올라오려고 하는데, 또 옆에서 남편이 이 아이를 달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또 화살을 풀려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거를 빨리 말려서 이 상황을 해결해야겠다라는 다시 그 평온한 감정으로 돌아오거든요. 온갖 장난감을 꺼내면서 이제 아이의 시선을 분산시키는데 힘들죠. 짜증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되게 충만하고 재밌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오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집에서 그냥 혼자 영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구애받거나 뭐 일정이 구애받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병원을 다니다 보니까 직장인들 이거 너무 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시험관 시술을 했는데 난임 치료라는 게 사실상 여자의 몸의 주기에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또 아무 병원을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실력 있고 검증된 병원에 가서 거기에 예약을 걸고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정말 시간이 내 맘대로 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병원에서는 이 날짜에 꼭 와라, 안 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 날짜가 평일이면 직장인분들은 연차 아니면 반차 아니면 휴가를 내고 가셔야 되는데, 이게 길어지다 보면 사실 내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이런 관련해서 뭐 난임 관련해서 조금 배려를 해주는 부분이 없나라고 해서 찾아를 봤더니, 남녀고용평등법에 그 난임 휴가가 있더라고요. 1년에 최대 6일 쓸 수 있는 휴가예요. 근데 사실상 이게 6일 전부를 쓰게 해주는 회사는 잘 없고, 보통 이제 뭐 이틀에서 3일 정도만 쓸 수 있게 한다든가, 아예 이 존재를 알려주지 않고 쓰지 못하는 식으로 약간 분위기, 회사에 압박이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직장인분들이 쉽사리 이걸 쓰시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신체적으로도 조금 많이 힘든데 마음대로 일정을 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1년에 6일이란 게 그렇게 엄청 충분하진 않지만 제도상으로 보장하기에는 괜찮은 일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6일이라도 정말 마음껏 쓸 수 있게 회사에서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보장이 된다면 직장인분들이 너무 좀 돈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용적인 문제도 비용적인 문제지만, 시험관 시술을 받는다고 밝히고 일정을 좀 자유롭게 조율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시험관 시술이 힘들긴 한데, 또 나는 그렇게 시험관 시술이 너무 힘드니까 받지 않아야지, 혹은 시험관 시술을 받는 사람들은 되게 불쌍한 사람들이야 라는 이런 인식
분위기나 분위기는 조금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당연히 시험관 시술 힘들고 고통이 있는 부분인데 아이를 가지기 위한 나의 어떤 도전이자 여정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뭐 불쌍하게 보거나 너무 이렇게 고통스러운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충분히 저희 부부끼리만으로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마음과 배려로 응원을 해주시되 정말 못 갈 길이라거나 뭐 고행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아는 체력적이라는 말을 진짜 너무나도 공감을 하거든요. 이게 당연히 약간 어떤 신체적인 체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희 부부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줘야 되는 건데 체력이 고갈되고 너무 힘들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가 없거든요. 가정 내에서. 근데 저희 부부는 조금 비교적 젊은 나이에 출산을 했기 때문에 좀 체력이 충분했기 때문에 가정 내에 불화라든가 이런 게 없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저의 막연한 추측을 한번 해보고요. 저 혼자 이제 스스로 생각해본 그런 장점인 건데 저는 좀 더 제가 지금 젊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교적 어린 나이에 출산을 했기 때문에 사회로의 복귀가 좀 빠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인터넷이라든가 뭐 SNS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가지고 실제 강의를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상을 찍고 그걸 활용해서 제가 일을 계속 이어올 수 있었던 것처럼 뭔가 계속 그 젊은 감각을 유지하기가 오히려 더 쉬웠다고 해야 되나? 또 좋은 점은 이제 저희가 젊기 때문에 비교적 저희 엄마 아빠도 젊고 시부모님도 젊어서 육아를 하는데 너무 굉장한 도움을 많이 주고 계세요. 모든 손자 손녀들은 너무 예쁘고 귀엽지만 사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체력적으로 아이랑 놀아주기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거든요. 비교적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이 젊기 때문에 그런 육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도와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활동하는 거에서도 굉장히 열린 사고로 지켜봐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장점이지 않을까. 친정에서는 뭐 제가 이미 좀 뭔가 애가 좀 특이하다라는 거는 이미 알고 계셨지만 저희 시댁에서는 솔직히 좀 깜짝 놀랄 만한 며느리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아버님께서는 그냥 이제 안부차 하시는 어르신들은 그런 거 안부차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막 배 크기가 많이 나왔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유교적인 사회에서는 이제 어른들한테 감히 말대꾸를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저는 또 약간 어떤 MZ 며느리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아버님 배 크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건 제 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님 되게 민망해 하시면서 맞아 그래 알았어 이렇게 되게 많이 용인해 주시기도 하고 받아주시기도 하고 또 이제 저희 어머님이랑 저랑 육아관 차이가 많이 날 때가 있어요. 이제 어머님도 예전 방식으로 아이를 키워 오셨고 저도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아이를 좀 키워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두 명의 육아관이 차이가 날 때가 좀 있는데 어머님이 뭐 이렇게 육아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실 때 어머님 요즘 육아는 그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지나가시는 어르신 분들도 되게 많이 어떤 그 젊은 엄마에 대한 그런 배려를 많이 해주세요. 많이 용인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제 밖에 나가면은 이제 아기를 보면서 애기 춥겠다 막 이런 말들 막 꼭 하세요. 정말 한여름이어도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할머니 하나도 안 추워요 이런 식으로 좀 받아쳐도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들께서는 귀여운 거죠. 왜냐면 이제 요즘 시대에 이렇게 젊은 아이가 아기를 안고 가니까 귀엽게 많이 봐주시고 용인을 많이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좀 더 마음 편하게 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저도 제 주변에 아직 그렇게 막 출산을 한 경험들이 많이 없기도 하고 저 혼자 아기를 이렇게 키워본 거랑 저도 사실 뭐 이렇다 할 단점을 못 느꼈거든요. 뭔가 단점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으니까 뭔가 그렇게 장점이랄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애기 좋고 좋아서 둘째 가졌고 둘째도 잘 키워봐야지 약간 이런 느낌. 그 아이유 씨의 러브 빈솔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보면서 너무 공감을 했거든요. 진짜 사랑은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뒤편으로 밀려나 있는 것 같다. 물론 그게 이제 개인의 의지가 아니겠지만 이 인터뷰를 듣는 분들만이라도 조금 더 그 가치를 한번 앞쪽으로 당겨와서 되새김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